아니 내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나는 내 거 내가 다시 보기 잘 안 하거든 민망해서. 근데 그 내용 찾는다고 한번 쓱 해서 소리를 켜놨는데 음질이 별로인 것 같아서 그냥 마이크 촬영하려고요. 근데 이제 이거 내가 잘 안 하는 이유가 가끔 단점이 얘 충전 제대로 안 해갖고 배터리가 없어서 마이크가 꺼지잖아? 그 소리가 안 들어가. 그런 단점이 위험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안충 상태니까 감안하고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저거 다 끝낼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거? 조건부 확률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정리 쭉 하시고요. 그래서 조건부들은 유형원만 내가 채점했지만 잘 풀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부 한번 쭉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확률의 곱셈 정리 그리고 독립과 종속까지 볼게요. 응? 이상하다. 자, 교재는 제가 지난번에 조건부 176페이지까지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건부 한번 리뷰하고 확률의 곱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왜 마지막에 독립종속 붙어있지? 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단원 이름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정확히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자, 조건부 확률이 뭐냐라고 하면 쓰기를 PA 기분 B라 쓰고 어떤 사건 B가 일어났다라는 전제하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드리면 항상 상황이 A하고 B의 포함 관계를 알지 못하는 한 그냥 일반적인 저런 보통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를 해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예쁘지 왜? 표본 공간 안에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다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사건 B가 일어났어를 전제로 한다는 건 우리의 유니버스가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예분의 예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경우의 수 n으로 상황을 정리했는데 여기서 분모와 분자를 다 무엇으로 나눠버리면 전체 경우의 수 ns로 다 나누어 버리면 이게 곧 확률의 정의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이야기할 때는 B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P, B분의 PA 교집합 B입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얘를 실생활 틱한 문제들은 다 뭘로 풀자? 표로 풀자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되게 잘 푸셨던데. 사건 A가 일어났어요. 그럼 A가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사건 B가 일어났어요. B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쵸? 맞니? 그럼 그때 뭐 이거 다 확률로 쓰셔도 되고 경우의 수로 쓰셔도 됩니다. PA 교집합 B 여기는 뭐지? PA 여사건 교집합 B
여기 뭐야? P, A 교집합 B 여사건. 여기는 P, A 여사건 교집합 B 여사건 뭐 이런 느낌이다. 그죠? 또한 바깥쪽 여긴 뭐야? 얘 더하기 얘 하면 PB. 여기는 P, B 여사건. 너는 P, A 여사건. 에이, PA. 여기가 P, A 여사건. 그 둘은 더하면 다 1이에요. 인 상태에서 다시 일로 볼까? 얘들아, P, A 기분 B는 B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이 상황에서요. 그죠? 이 전체 경우에서 A가 일어난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괜찮아요? 까지.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조건부 확률 파트였어요. 그런데 이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갑시다. 야, 요식의 변형인데요. 그러면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은 뭘까? 그래서 우리 A 교집합 B를 사건의 관점에서 A 곱사건 B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은솔이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다 숙제를 다 해왔다라는 사건의 확률은? 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한 번 다 해와야 돼요. 그죠? 지난 시간 다 해왔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다 해왔음을 전제로 이번 시간에도 다 해와야죠. 다시 한 번 더. 혹은 얘 이번 시간에 다 해왔는데? 라고 하면 그럼 이번 시간에 다 해왔음을 전제로 지난 시간에 다 해왔을 확률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A가 일어났음을 전제로 B도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날 확률과 곱하면 되죠. 자, 여러분 요거 그냥 내가 의미로 쓱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식 잘 볼래요? A 곱사건 B. 여기서 봐봐. A 곱사건 B는 PA 기분 B 곱하기 PB죠. PA 기분 B 곱하기 PB죠. 저거 B 기분 A 적어내시면 PA분의 얘잖아. 맞아요? 즉 우리가 조건부의 식을 변형해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만 의미로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A라는 일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시간선우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가 먼저든 나중이든 아무튼 일어났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일어날 확률에다가 일어났다는 전제로 B가 일어날 확률을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제비뽑기를 할 거거든? 근데 니네 제비뽑기라고 해봤니? 뭔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통 안에다가 꽝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뽑아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10개의 제비라고 해요. 여기 쪽지. 10개의 제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오케이? 10개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당첨 꽝 말고 당첨 이렇게 적힌 게 3개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당첨 제비가 10개고 3개고 꽝이 7개인 그런 제비뽑기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철수라는 친구랑 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네 둘 다 당첨이 되면 좋겠는 거예요.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미 뽑은 당첨 제비는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철수가 먼저 뽑았어. 그럼 민이가 아직 안 뽑았거든? 그럼 철수가 뽑을 확률은 얼마지? 총 몇 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3이죠. 10분의 3이에요. 자, 에다가 봐봐요.
그럼 10개 중에 철수가 당첨 제비 하나를 가져갔지? 그럼 이제 제비 몇 개 남았어요? 9개 남았죠? 맞아요? 중에 당첨 제비 몇 개 남았죠? 2개 남았잖아요. 이게 요 9분의 2가 의미하는 게 뭐죠? 철수가 당첨되었음을 전제로 미니가 당첨될 확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2개 곱해야 그러니까 이게 철수가 당첨될 확률. 얘가 철수가 당첨되었음을 전제로 미니가 당첨될 확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요 느낌으로 풀어내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 문제가 돼요.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서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는 여러분 이게 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다예요. 어디로 오시냐면 페이지 180페이지에 개념 익힘 1번으로 올 겁니다. 지수야, 화면 무사히 촬영 중이니? 자, 보시죠. 자, 문제가 주머니에 흰색 탁구공 6개와 주황색 탁구공 4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자, 예제 1번이에요. 주머니에 흰색 탁구공 4개와 아닌데 6개와 주황색 탁구공 7개가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탁구공을 차례로 비출 거. 차례로 꺼낼 때, 그리고 꺼낸 탁구공은 다시 넣지 않죠? 문제에 따라서 꺼낸 탁구공을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1번. 첫 번째 흰색 탁구공, 그 다음 번째 주황색 탁구공 순으로 꺼낼 확률은 이랬지. 그럼 얘들아, 내가 총 몇 개가 있었는데? 13개의 공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꺼내요. 첫 번째 공이 흰 탁구공이 될 확률은 얼마지? 13분의 6이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흰색 공 하나가 줄었겠죠. 맞아. 그럼 두 번째 공이 주황색이 될 확률은 12분의 7인 겁니다. 그죠? 그냥 이러고 계산하면 돼요. 또 답은 26분의 7인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로는 첫 번째 흰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 A,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 B라고 하면, 나오는 사건 B라고 하면 결국 첫 번째 흰공, 두 번째 주황공이긴 한데 첫 번째 흰공이라는 전제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걸 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표현에 익숙해지면 좋겠어서 쓰는 거지 이게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서 쓰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미만으로도 문제가 충분히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굳이 식 쓰지 마시고 의미로 푸세요. 계속 갑니다. 2번. 문제가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했거든요. 봅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황색 탁구공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지? 얘들아, 그러면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오는 경우는 자, 내가 아까 첫 번째 흰공인 사건을 A, 두 번째 주황공인 사건을 B라고 했잖아. 그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P, B예요. 그죠? 그러면 의미로만 해볼까요?
아니, 두 번째 주황색이 나온다는 건 첫 번째도 주황색, 두 번째도 주황색일 수도 있잖아. 거나 첫 번째 흰색이고 두 번째 주황색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주황색일 확률은 13분의 7이었고, 그치? 13분의 7이었고, 그럼 여기서 한 개 뽑죠? 그러면 아까는 이걸 뽑았지만 이걸 하나 뽑았어. 그럼 전체 개수가 12개로 줄었는데 그 중에 주황색이 나올 확률은 이거겠죠? 에다가 첫 번째 흰공이 나올 확률은 13분의 아까 6이었고요. 두 번째 주황공이 나올 확률은 이걸 이미 뽑았기 때문에 주황공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데 분모가 12가 됐었잖아. 그지?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까요? 얘들아, 첫 번째 주황공 나오는 거랑 첫 번째 흰공 나오는 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겠어요? 그쵸? 그러니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로 푸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의미 말고 식으로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흰공이 나오는 사건과 두 번째 주황공이 나오는 사건을 각각 A와 B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PB거든요. 여러분, PB라는 거는요,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다시 말하면 B는 P, A 교집합 P 더하기 P, A 여사건 교집합 B 아닌가요? 맞지? 일로 올래? 얘들아, 아까 PB가 뭐라고? PA 교집합 B 더하기 PA 여사건 교집합 B 라고 써도 되고, 그럼 여기서 느낌으로 아, 너는 A 교집합 B고 너는 B차 A잖아. 얘들아, B차 집합 A라는 게 B 교집합 A 여집합 이거지?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볼까? 그럼 얘가 뭔데? 첫 번째 흰공이 나오고 두 번째 주황공이 나오는 그 경우죠. 얘는 뭐야? 첫 번째 흰공이 안 나와. 이게 이거예요. 첫 번째 흰공이고 두 번째 주황공. 얘는 첫 번째 주황공이니까 첫 번째 흰공이 안 나오고 이 말이죠. 식으로 좀만 더 써볼까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 보시면 이제 패닉이 되니까 친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자, 이건 그럼 뭐야? 아니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 흰공이 나온다며. 그리고 흰공이 나왔음을 전제로 두 번째 주황공이 나와야 된다며. 또 이건 아니 나는 첫 번째 흰공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흰공이 안 나왔음을 전제로 두 번째 주황공이 나와야죠.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눈을 감으면 안 괜찮죠? 의미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얘들아, 식이랑 친해지는 과정은 제가 지금 의미로만 설명 쭉쭉쭉 하면 벌써 예제 3개 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 80% 문제는 답을 내는데 진짜 어려워지는 문제 전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볼게요. 자, 개념 익힘 예제 2번. 자, 여러분, 비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봐봐. 비가 온 다음날 rain, 비가 올 확률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될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날 sun, 해가 뜰 거야. 1 확률이 얼마일까? 안 나와 있어요. 거기 안 나와 있다고. 얘들아,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면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은? 그 또한 2분의 1이란다.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날. 아, 재미없어. 다시 할래. 뭔가 비란 느낌이 안 살잖아요. 그치? 이거 맞니, 이거? 우선, 이렇게인가?
아니, 되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단 말이야, 느낌으로. 아, 밖에는 실제로는 안 왔으면 좋겠고요. 이건 좀 오버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었죠?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오질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두 개 더하면 1이 와야 된다고. 아,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오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비가 안 온 날,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얼마죠? 3분의 1이에요. 이게 왜 버섯 같지?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럼? 3분의 2예요. 괜찮아요? 이 느낌 살려서 문제 풀 건데. 보세요. 월, 화, 수, 목. 자, 월요일에 비가 왔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비가 왔는 걸 알아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화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맞아요. 여러분 풀 때 그냥 동그라미 X로 푸세요. 자, 화요일 다음날 수요일에도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니 근데 목요일에 뭐가 올 확률이야? 목요일엔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엔 꼭 비가 올 거예요. 오케이? 봐봐. 지금 월요일에 비가 온 상태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월요일에 비가 온 상태고요. 목요일에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방법이요. 이렇게 매일매일 비가 오는 거죠. 화요일에 비가 오고 수요일은 맑은 다음 다시 목요일에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갔더니 화요일은 맑았는데 수요일에는 비가 오고 다시 비가 올 수도 있죠. 화요일은 맑았는데 수요일도 맑았고 목요일에 또 비가 올 수도 있잖아. 그치? 다 더하셔야 돼요. 해볼까요? 얘들아, 월요일에 비가 왔어요.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괜찮아? 화요일에 비가 왔어요. 수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수요일에 비가 왔어요. 목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괜찮아? 자, 월요일에 비가 왔어요. 화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었어요. 화요일에 비가 왔는데 수요일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이거죠. 너 또한 2분의 1이에요. 수요일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괜찮아? 이거 식 없이도 갈 수 있죠? 이거 식 적기 시작하면 진짜 난감해져요. 얘는, 이 문제는. 자, 계속해서 얘는 비가 왔어요. 다음날 비가 안 와요. 2분의 1이죠? 비가 왔어요. 다음날 안 와요. 안 온 날, 다음날 비가 와요. 3분의 1이죠.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와요. 2분의 1이에요. 이것도 2분의 1이고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 이거 3분의 2예요. 맑은 날, 다음날 비. 맑은 다음날 비 3분의 1이네요.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답은 8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 9분의 1이라서 통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아이 두 개 더하면 6분의 1이거든요. 요 아이 두 개 더하면 72분의 17이겠죠? 72분의 12 더하기 17 72분의 29 뭐 이런 확률이 되나 봅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볼게요. 자, 예제 3번 보시면 주머니 A에는 봐봐.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2개, 빨간 공을 내가 X라고 표기할게요. 빨간 공 하나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3개, 빨간 공 하나가 들어있어요. 괜찮아요?
임의로 한 주머니를 택하여 동시에 두 개의 공을 꺼낼 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은 이라고 했지. 다시 여러분, 임의로 한 주머니를 택했더니 그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 공을 꺼내는데 모두 흰 공. 주머니를 선택하여 두 개를 꺼낼 거야, 그지? 그랬더니 모두 흰 공이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A 주머니이면서 두 개의 흰 공이거나 B 주머니이면서 두 개의 흰 공이면 돼요. 그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A 주머니일 확률이 얼마일까? 문제가 별다른 말을 안 했죠. 가끔 별다른 말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A 주머니,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B 주머니, 뭐 이런 식으로 별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임의로라고만 했죠? 2분의 1입니다.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2분의 1에서 A 주머니라는 가정 하에 내가 두 개를 꺼낼 거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는데 둘 다 흰 공일 확률 에다가 더하기 B를 선택할 확률도 역시 2분의 1이죠. 그럼 B라는 전제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둘 다 흰 공이려면 3개 중에 2개가 나오면 되겠죠. 괜찮아요? 같이. 이게 3번이에요. 자, 개념 익힘 4번으로 갑니다. 자, 주머니 A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볼까요? 주머니 A에는 흰 공 2, 검은 공 3이 들어있어요. A에는 흰 공 2, 검은 공 3. 주머니 B에는 흰 공 1, 검은 공 3. 오케이? 근데 문제가 좀 어렵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흰 공이면 자, A에서 그럼 주머니 A에서 일단 하나를 뽑아. 그럼 주머니 A에서 하나를 뽑았어. 그럼 어차피 흰 공 아니면 검은 공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일단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A에서 공을 한 개를 뽑습니다. 근데 그게 흰 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은 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흰 공이면 A에서 흰 공 2개를 A에서는 아니구나. 아무튼 그냥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B에 넣은 후 하나를 꺼냈더니 흰 공이 나오면 좋겠어요. 자, 봐봐. 얘들아, 이거 문제 어려운데 이거 요 패턴 잘 안 변하고 그대로 나오거든? 잘 따라와봐. A에서 일단 공을 몇 개 꺼냈어? 1개 꺼냈지. 얘들아, A에서 공을 하나 꺼냈는데 그게 흰색 공일 확률 얼마게? A에서 공을 하나 꺼냈는데 그게 흰 공일 확률 얼마예요? 5개 중에 2개. 5분의 2예요. 제가 보통 검은 공이나 흰 공, 검은 공, 흰 공, 빨간 공, 흰 공, 무슨 공 이렇게 있을 때는 흰 공을 동그라미 나머지를 X 이렇게 쳐요. 자, 그러면 내가 A에서 공 하나를 뽑았는데 걔가 검은 공일 확률은 그럼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나한테 뭘 시켰냐면 아니, B에 원래 흰 공 하나, 검은 공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흰 공이었으면 흰 공 2개를 여기 더 넣으래요, 이렇게. 만약에 검은 공이었으면 검은 공 2개를 이렇게 더 넣으래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1개만 꺼내는데 그게 무엇일 확률? 흰 공일 확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상황을 정리를 다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B 주머니에 흰 공셋, 검은 공셋이 차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A에서 흰 공 하나를 뽑았어야 되는 거지. 그 확률이 5분의 1이라며.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뽑아봤더니 흰 공이 하나가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하나 뽑는데 3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돼요. 얘는 그럼 이 상황이 만들어질 확률이 5분의 3이지. 여기서 내가 흰 공을 하나 뽑는데 그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됐나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두 가지 사건은. 더하시면 돼요.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개념 익힘 5번, 6번 잠깐 제끼고요. 7번, 8번 먼저 할 거예요. (7번) (8번을) 먼저 하는 이유는 공문제를 먼저 하고 싶어서 그래. 이 공문제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다 할만해요. 이제 7번. 자, 주머니 A에는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주머니 B에는 검은 구슬 2개와 흰 구슬 2개가 들어있어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구슬이 모두 검은색이었는데 그때 선택된 주머니가 B라고 한 거야. 다시. 얘들아, 내가 여기서도 뽑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뽑을 수 있어요. 물론 동시에 일어나진 않겠죠? 근데 여기서 A에서 뽑을 확률은 얼마지? 2분의 1이죠. B 주머니를 택할 확률은 얼마지? 2분의 1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A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거야. 모두 검은색일 확률은 여전히 이렇게 되죠. B 주머니에서는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둘 다 검은색일 확률은 이거예요. 맞습니까? 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제가 얘네 둘을 더하면 이 뭐예요? 암튼지 간에 2개 구슬 모두 검은색인 사건이 나와요. 맞니? 에서 선택당한 주머니가 B일 확률? 이 상황이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되거든. 자, 문제가 얘기하는 2개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확률은 이거 2개 더한 거잖아. 분의 선택 주머니가 B인 검은색일 확률은 이거잖아. 그래서 얘분의 얘예요. 이러고 끝나는 거야. 제가 주로 다 이렇게 의미로 풀 건데 조금만 더 분절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봐봐. 내가 첫 번째에서 A 주머니를 선택하면 요걸 사건 A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B 주머니를 선택하면 사건 B가 아니고요. A 여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2개 구슬이 모두 검은색이 나오는 사건을 제가 2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뭘 원하느냐면 아니 2개 구슬이 모두 뭐가 나왔더라고? 검은색이 나왔더라고. 근데 그게 하필 어디서? 여기서 나왔어. B 주머니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즉 A 주머니에서 나온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잖아. A 여사건이면 좋겠어. 이거지. 그럼 내가 이걸 다시 쓰면 P2분의 P 있고 P2분의
P, A 여사건 교집합이거든? 맞아요. 그럼 P2는 뭐냐? 아니, 사건 A가 있고요. 사건 2가 있겠죠. 그럼 P2가 이거잖아요. 맞니? 근데 그 중에서 A 여사건 2는 이 차집합 A니까 이거죠. 이거. 맞니? 결국 P2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곱사건 2 더하기 A 여사건 곱사건의 2 분의 A 여사건 곱사건 2 이거죠. 근데 내가 PA 곱사건 2는 뭐야? 그러니까 A 주머니를 선택했는데 둘 다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 A 주머니를 선택 안 했는데 둘 다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 분의 선택 안 했을 때, 즉 B를 선택했을 때 유비나 둘 다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되죠. 이라고 써드리긴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고 이게 전체가 두 개가 다 검은색일 확률 분의 B에서 검은색이 나올 확률. 제가 앞으로는 얘분의 얘야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야. 괜찮아. 까지 예제 7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예제 7번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예제 8번 할 거예요. 자, 이제 8번 가봅시다. 자, 이제 8번 보시면요. 문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머니에 A 주머니에 흰공 둘, 검은 공 다섯. 다시 A 주머니에 흰공 둘, 검은 공 다섯. B 주머니에 흰공 셋, 검은 공 넷.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A에서 하나를 꺼내서 B에 넣은 다음에 다시 B에서 하나를 꺼내는데 B에서 흰공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원하는 건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공이었을 확률. 자, 잘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거 그림 잘 그리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보세요. 내가 A에서 B로 하나를 옮기지. 그리고 B에서 하나 뽑나? 맞아요? 그럼 첫 번째 그러면은 옮긴 공. 이 흰 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옮긴 공이 검은 공일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옮긴 공이 흰 공이라는 것은 B가 어떻게 완성이 되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생겨지겠죠. 또 옮긴 공이 검은 공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겨지겠죠. 자, 근데 얘들아 A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거기서 뽑아서 하나를 옮기는 거잖아? 그 하나를 뽑은 게 흰 공일 확률이 얼마지? 7분의 2의 확률이에요. 그쵸? 자, 여기서 또 하나를 뽑았어. 그게 검은 공일 확률이 얼마지? 7분의 5예요. 맞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뭘 뽑냐면 아니 나 흰공 뽑고 싶대. 문제 이렇게 말했거든? 야 내가 여기서 흰공을 뽑았거든? 흰공을 뽑았더니 옮긴 공이 흰공일 확률을 궁금해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흰공이 나올 확률. 자, 결과적으로 흰공이 나왔는데 그게 이쪽에서 옮긴 공이 흰공일 확률을 원하잖아.
나는 최종의 이 전체 확률 뭐야? 최종으로 흰 공이 나올 확률 분의 옮긴 공이 흰 공이었던 건 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랑 동그라미 치지 말자. 여기랑 이렇게 확률 구해서 이거 더하는 거 분의 얘분의 얘요 이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7분의 2의 확률로 흰 공을 옮겼고요. 그럼 저 8개 중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4죠. 자, 7분의 5의 확률로 검은 공을 옮겼고요. 거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건 얘분의 얘입니다. 어떻게 해요? 7분의 2 곱하기 8분의 4 더하기 7분의 5 곱하기 8분의 3 분의 7분의 2 곱하기 8분의 4가 답이 되죠. 괜찮아요? 요게 우리가 오늘 타파해야 할 메인의 문제 유형인 거야. 얘네 정복하면 여러분 진짜 많은 걸 얻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어려워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만만한 5번, 6번 하고 9번, 10번 해볼게요. 자, 5번, 6번. 자, 토너먼트가 나왔거든? 여러분, 우리 대진표 짤 줄 알죠? 제가 오늘 분할 분배 수업한다 그랬는데 좀 이따가 그거 할 때 대진표 이야기는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런데 조건부나 이 대진표의 확률 문제에서는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대진표 짜는 방법보다는 그냥 들어가는 자릿수나 경우의 수로 풀어주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5번 문제를 풀게요. 7개 반이 있는 3학년입니다. 여기 1반이에요. 맞죠? 자리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대진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 1반은 부전승이에요. 문제가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구하여라 이랬지. 여러분, 지금 1반에 여기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미. 그쵸? 그럼 내가 2반 자리를 넣어줘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2반이 들어가는 자리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몇 종류로 구별해볼까요? 1번, 자리가 6개니까 6개. 2번, 3개, 3개 분리해놨으니까 3개. 3번, 2개. 4번, 1개. 분리 따위 없다. 자, 몇 번일까요? 객관식으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1반하고 2반 두 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두 반의 입장에서 서로 간의 관계성을 봤을 때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답은 3번이거든요. 두 종류로 구별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위치랑 이 위치는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냥 한 번 경기 한 번 해가지고 이기면 1반이랑 바로 붙는 애들이지. 그리고 요 4개 반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너무 귀엽잖아. 요 경우에 걸렸다고 해보자. 여러분, 그럼 요 케이스다라는 거는 여기에 2반이 배정된다, 여기에 2반이 배정된다는 건 6개 자리 중에 몇 개잖아? 2개잖아. 그럼 확률은 얼마죠? 3분의 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케이스면 얘는 6개 자리 중에 2개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 배치가 아니고 1반과 2반이 게임할 확률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얘들이 이길 확률 얼마니? 2분의 1이래요. 여러분 가끔 문제 다르게 줍니다. 뭐 1반이 2반을 이길 확률은 얼마고 2반이 뭐 3반을 이길 확률은 얼마고 다 따로 줄 때가 있어요. 주의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반반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2반 여기 있었어, 얘들아. 근데 여기서 졌어.
그럼 얘는 일반이랑 붙을 수 있니? 이겨야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번은 이겨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2반이 여기로 올게요. 여러분 2반이 여기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반과 1반이 경기하고 싶어? 어디서 해야 돼? 결승. 맞아? 그러면 1반도 결승을 가야 되고요. 2반도 결승을 가야 돼요. 결승 가려면 2반 몇 번 이겨야 되니? 한 번? 두 번. 1반도 한 번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2반이 두 번, 1반이 한 번. 총 몇 번 이겨야 돼요? 3번 이겨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확률은 2개 더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다시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6번 보시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40%가 S전자일 리가 없는데 를 사용하고 이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5G를 이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읽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그죠? S전자를 사용하는 애들이 40%고요. 다른 회사 그냥 A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그지? A 뭐 회사 뭐 이렇게 그럼 S전자를 쓰는 친구들 비중이 40%래요. 그럼 다른 회사가 60%죠. 맞아요? 근데 걔네 중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의 비중을 한번 봤더니 봐봐. 이 삼성 삼성이겠지? 그죠? S전자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얘들의 60%, 그러니까 얘들의 60%가 5G래요. 맞니? 40에 60%. 몇 명? 24%. 맞아요? 그럼 여기 얼마야 이거? 16이지 뭐. 그 다음에 다른 회사 스마트폰의 절반이 5G. 여기 30. 여기 30이겠지. 그럼 여기가 54고요. 46이고요. 100이고요. 잘 채워 넣으세요. 할 수 있죠? 한 명이 5G를 사용을 했을 때 S4 됐니? 54분의 24 푸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9번으로 갈까요? 얘 혼나야 돼. 아주 그냥. 야, 건망증이 심한 수영이는 평균 5번에 한 번의 비율로 방문한 장소에 모자를 두고 오면 모자를 안 써야 돼요. 엄마한테 등짝을 그냥 꼭 이런 것들이 말이야. 꼭 그냥 모자도 안 써. 막 MLB 어디서 비싼 것만 써. 자, 그래서 여러분 평균 5번에 한 번의 비율로 무슨 말이야? 5분의 1의 확률로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얘가 A집을 들렸다가 B집을 들렸다가 C집을 들립니다. 이제 차례로 수금을 한 거죠. 설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 나 모자 놓고 왔나 봐요. 어디다 두고 왔지를 고민해봅니다. 지금 똑똑해. 근데 그 와중에 확률로 계산을 해보겠대. 자, 그럼 봐봐. 얘가 그럼 A집에다가 모자를 두고 올 확률은 5분의 1이죠. 맞아? 그럼 B하고 C에서 상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A집에 모자를 두고 왔잖아. 이제 난 모자가 없어. 근데 뭐 B에다가 두고 올 확률 같은 게 어딨어요. 마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자, 그럼 봐봐. 이번에는 A에서는 멀쩡히 잘 들고 나왔어요. 그럼 5분의 4겠죠? 잘 들고 나왔죠?
그리고 B 집에다가 두고 올 확률이 5분의 1인 겁니다. C 집에 두고 올 확률 따위는 없죠? 나는 모자가 없어요, 지금. 그럼 C에 두고 올 확률은 A 집에서도 잘 들고 나오고 B에서도 잘 들고 나와서 C에서 놓고 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A에 놓고 올 확률, B에 놓고 올 확률, C에 놓고 올 확률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원하는 게 모자를 두고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들의 총합 분의 이거가 되겠죠. 답은 5분의 1 더하기 25분의 4 더하기 125분의 16 분의 125분의 16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10번 갈게요. 아, 나 이 문제 너무 짜치는데. 얘들아, 이거 되게 전통 있는 문제거든. 이놈의 암진단. 근데 이게 딱 한 해 문제 유형이 바뀌었었어. 2020년에 암에 걸릴 확률에서 코로나에 걸릴 확률로 바뀌어가지고. 자, 어떤 의사가, 자, 봐봐요. 살다 보면 의사가 오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암에 걸린 거야. 슬프다잉. 그죠? 암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진단으로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암이 아니에요 하고 진단을 받을 수도 있죠. 맞아요? 자, 문제 읽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예요. 걸리지 않은 사람을 진단할 확률이 92%예요. 근데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냐면 400명이고요. 안 걸린 사람이 600명이에요. 총 1000명이죠. 오케이? 근데 보세요. 암에 걸린 사람 몇 명? 400명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98의 확률로 야, 넌 암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너는 392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400명의 암 환자 중 392명에게는 님은 암이세요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8명은 너 멀쩡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큰일 날 소리죠. 무서워라. 자, 그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600명인데 얘들을 너 암 아닌데요? 라고 진단할 확률이 92%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도 되는데 아니면 이거보다 이게 더 쉽죠. 600명이 암에 안 걸렸거든? 근데 너 암인데? 라고 진단할 확률은 8%죠. 6%에 48이니까. 암이 아닌 사람을 너 암이야 라고 할 확률이 확률이 8%니까 48명은 600명 중에 48명은 암이 아닌데도 님은 암이세요 하고 진단을 받을 거라는 거야. 문제 좀 그렇잖아. 풀 때마다 좀 그래. 자, 그러면 여기는요? 600명 중에 48명 빼주면 되니까 552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다 채울 수 있죠. 그러면은 440, 560, 뭐 이 정도까지 다 채워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1번.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의 확률. 여러분 1번에서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냥 한 명 뽑았습니다. 그냥 한 명 뽑았는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1000분의 암 진단 버전이에요. 진단 버전 440. 2번 진단을 받은 사람이 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인데요.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은 440분의 392가 될 겁니다. 괜찮죠? 약분 해볼까요? 위아래에다가 이제 220, 196 애매하네. 끝까지 해보시면
4로 한 번 더 나누면 49. 여기까지. 더 이상 정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잠깐만요. 네,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독립과 종속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52분입니다. 우리 7시 5분까지만 쉬었다 갈게요. 응?